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아 자동차의 대형 SUV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하비를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SUV라는 표현이 걸맞게 4930mm의 전장과 각각 1920mm, 1790mm의 전폭과 전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폭은 상당히 넓은데 전고는 조금 낮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네요. 여기에 2895mm의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실내 공간의 여유를 더하고 5인승, 6인승, 7인승의 시트 바리에이션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은 3.0L 디젤의 사륜구동 20인치 휠이 장착되면서 차량의 공차 중량은 2250k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죠. 자, 그럼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피스 컨셉 모델에서 보았던 프론트 그릴을 정말 고스란히 이어온 모습입니다. 덕분에 이거 기아차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아주 대단한 변화를 이뤄냈는데, 사실 이 프론트 그릴을 하나의 유닛으로 본다면 이 기아 자동차 고유의 호랑이코 그릴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럭 타입의 헤드라이트와 이런 포그램프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그냥 누가 봐도 모하비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모하비 초기형의 그런 바디 실루엣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새로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과 그리고 또 이제 도어 패널 하단의 디테일,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 등이 더해지면서 시각적인 매력을 한층 더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모하비 더 마스터의 경우에는 후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전면에서 보았던 것 같은 이 블록 타입의 램프들이 자리하고 있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가로로 쭉 길게 이어져 차량의 큰 볼륨감과 체격감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그 외에 트렁크 게이트 형상이라던가 차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존의 모하비와 완전히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차체 안끝에 이제 배열되어 있는 스퀘어 타입의 머플러 팁이 두 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더욱더 강인하고 힘찬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대형 SUV 시장의 편류에서 이 모하비를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구현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썩 인상적이거나 아주 매력적인 그런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V6 디젤 엔진, 그리고 또 모하비라는 존재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그런 선호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충분히 납득되고 합리적인 변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의 실내 공간은 사실 전 처음에 살짝 보고는 렉스턴이랑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인 이 대시보드 형태라던가 센터페시아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렉스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체격에 걸맞는 아주 큼직한 스티어링 휠과 이 깔끔하게 다듬어진 컨트롤 패널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성이라던가 고급감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변화와 디자인이 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디스플레이 패널의 계기판, 그리고 아주 와이드한 이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차의 기본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모하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확실히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에서는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높은 만족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어 레버 뒤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및 그 터레인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자리되어 있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아주 능숙하게 그런 주행 모드와 그 지형 반응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서 그 만족감이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공간에는 15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프리미엄 SUV, 대형 SUV의 그런 진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역시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시트와 이 1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평이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트의 형상이라던가 시트의 디테일 부분에서는 참 고급스러운 이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시트가 워낙 높아가지고 조금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키가 큰 그러니까 전고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큰 탑승자가 앉았을 때에는 그러한 헤드룸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트의 이런 높이가 높낮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건 좋은데 최저 높이를 좀 더 낮춰줬으면 좀 더 친절한 차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2열 공간 또한 상당히 높은 기대감과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브랜드를 대표하는 대형 SUV다 보니까 이런 우드 패널이라던가 블랙 하이그로시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다듬어진 가죽 소재들을 적용을 하여서 만족감을 높이고 있고요. 탑승 승하차 시에 편의성을 강조하는 사이드 스텝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고정 방식이고요. 2열 시트의 디자인이나 형상 그리고 크기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헤드룸은 차체가 워낙 전고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좋은 편입니다. 이어서 2열 중앙에는 이렇게 에어벤트는 물론이고 이제 아웃도어 활동 시에 그 활용성을 높여주는 USB 충전 포트 및 220V 파워 아울렛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전자기기나 전자제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 높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 SUV인 만큼 적재 공간에 대한 호기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하비는 공식 홈페이지에 적재 공간에 대한 표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모델들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이렇게 5인승 모델인 경우에는 트렁크를 개방해서 약 1000리터가 넘는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2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는 1700리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최근에 등장했던 대형 SUV들에 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그 공간 활용성도 우수합니다. 전체적으로 준수한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 모하비의 본닛 아래는 일반적인 경쟁 모델들, 그러니까 최근에 데뷔했던 대형 SUV들이 선보이고 있는 것과 다른 V6 디젤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3리터고요. 최고 출력 260마력, 그리고 57.1kgm의 아주 두터운 토크를 발휘하는 것이 이 엔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신 엔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새로운 모하비를 위해서 새롭게 조율되어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통하여 4바퀴로 출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모하비는 복합 기준 9.4km의 리터당 효율성을 확보를 했는데 이는 5인승 그리고 20인치 휠 타이어 장착 모델 기준이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8.3 그리고 고속도로 연비는 11.1km로 사실 아주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동급 혹은 이제 비슷한 배기량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가솔린 SUV들에 비해서 약 10% 정도 높은 효율성을 확보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아 모하비와 함께 주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를 열고 이렇게 시트에 몸을 맡기고 이렇게 실내를 보면은 혹하게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기존의 모하비와 분명 같은 차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계기판이라던가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멋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연출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기교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 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드 트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을 잘 했고요. 이게 막 튀지도 않고 딱 어느 정도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만족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제 한 뼘보다도 더 넓은 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계기판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실내 공간을 설명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15개의 스피커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이를 통해서 실내 공간의 만족감과 우수성을 더욱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시장에는 점점 가솔린 대형 SUV들이 데뷔를 하고 있는데 이 차는 디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기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젤 게이트라고 하지만 결국 다 아우디하고 폭스바겐 열심히 사거든요. 네. 그냥 그 디젤 게이트 잠깐 분노하는 척 하는 것 같이 보일 만큼 바로 또 디젤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폭스바겐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고, 디젤 모델에 대한 변화는 변치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확실히 SUV라고 한다면 디젤이라는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디젤 엔진은 상당히 매력적인 디젤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공간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지금처럼 주행을 할 때에도 아주 크게 거슬리진 않아요. 다만 지금처럼 좀 낮은 속도, 낮은 RPM을 유지할 때는 이 덜덜 거리는 소리가 좀 실내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진동이라던가 그런 불쾌감 이런 건 크지 않아서 생각보다 잘 다듬었다 라는 표현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글들에서 볼 수 있는 모하비의 경쟁 모델은 팰리세이드나 트래버스가 아니고 GV80D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차는 대중적인 SUV입니다. 트래버스나 익스플로러, 그리고 국산에서는 팰리세이드나 렉스턴과 비교를 해야지 그 이상의 프리미엄 SUV들과 비교를 하기에는 분명 거칠어요. 기아차 쪽에서는 뭐 굉장히 정숙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절대적인 소리,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상으로는 낮을 수는 있지 몰라도 이 덜덜거리는 소리가 확실히 명확하게 들려요, 이 차는. 그게 크지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렇게 좀 뭔가 묵직하게 나가는 사이에도 살짝 거칠거칠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디젤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데뷔했던 가솔린 SUV들은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질감을 주기 때문에 모하비 가지고 뭐 GV80랑 경쟁을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올바를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가격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자, 뭐 엔진은 힘이 워낙 좋아요. 260마력도 사실 적은 출력이 아니고, 게다가 57.1kgm의 토크 또한 상당히 두꺼운 토크죠. 그렇기 때문에 발진 가속, 추월 가속, 고속 주행, 고속 추월과 고속 주행 등 모든 부분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이미지들, 질감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출력이 상승하는, 그리고 출력이 전개되는 질감이 아주 그렇게 딜레이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래버스라던가 이렇게 SUV들, 특히 가솔린 SUV들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모하비를 타면 이래서 디젤 SUV가 좀 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은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옛날부터 그냥 디젤 SUV를 사셨던 분들은 역시 V6 디젤은 다르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젤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엔진이 그렇게 막 매력적이고 뛰어난 엔진은 아니에요. 그냥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디젤 엔진이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8단 자동 변속기 뭐 제목 다 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변속 속도도 그렇게 둔하지 않고, 변속 반응이라던가 변속 시의 질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만족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타더라도 그냥 괜찮네, 뭐 그러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EPT 컨비네이션의 질감이 과연 기존의 모하비보다 발전된 거냐 라고 하는 건 좀 물음표예요. 그냥 저는 그냥 모하비 같아요. 그냥 제가 모하비에 대한 기억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또 선명한 편은 아닌데 모하비 이랬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평이하고 준수하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SUV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리고 편안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모하비는 그런 SUV들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남성적이고 강인하고 터프한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고, 사실 그래도 되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모하비 막 우락부락하고 막 딱딱
선으로 쭉쭉 그려져 있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주행에서도 드러난다고 봐요. 사실 이전의 모하비보다는 확실히 부드럽고 성숙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 셋이 특유의 단단하고 명확하고 똑 부러지는 그런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남자들의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연출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디젤이라 좀 티가 나네요. 어쨌든 PT 컨비네이션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도 약간 성숙된 느낌의 모하비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낮은 속도에서 주행을 한다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조금 시트를 통해서 몸으로 유입되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페달을 통해서만 전달이 된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탑승자의 몸에 가해지는 이런 충격 혹은 그런 그 노면의 느낌 이런 것도 좀 명료한 편이어서, 이거가 과연 장거리 주행, 고속 주행을 하면서 장시간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을 때 내가 좀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반대로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신다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노면의 움직임이라던가 차의 이미지 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차가 좋은 세팅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모하비와 함께 이제 서울 도심을 주행을 하면서 차를 타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확실히 좀 옛날 차의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보다 이전에 모하비를 시승하셨던 분들은 딱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하비 고유의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한 것 같아. 좀 많은 부분을 손질을 하면서 이전보다 확실히 좀 더 편해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 모하비, 그러니까 이 마스터가 아닌 일반 모하비와 비교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이전의 모하비에 비해서 더 세련된 감성, 더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차는 구형 모하비와 승부할 차가 아니에요. 네. 최신의 가솔린 SUV들, 그런 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최신식 기능들을 대거 장착을 하고 디자인도 막 엄청 블링블링하고 이게 대담하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과거보다 좋아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차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물음표예요. 네, 왜냐면은 우선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의 좀 과하게 말하면 둔탁한 느낌의 SUV가 최근에 많이 없어요. 네. 물론 지프라는 브랜드가 있고 이런 차 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는데, 이 차는 지금 그런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대형 SUV 중에서는 가장 그런 아웃도어라든가 레저 활동에 어울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은 사실 오프로드 주행은 가솔린 차로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씩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 차의 질감이나 이런 거를 고집하려 했을까? 라는 생각부터,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하지만 남성적인 SUV라고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모하비는 타고 싶은데 사실 모하비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뭔가 내가 팰리세이드나 트래버스나 익스플로러로 이탈되지 않게 적당히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이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차가 딱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걸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딱 요만큼만 만들면 돼라는 그 약간의 좀 상술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 차를 갖고 제가 막 더 빠른 속도를 내면서 달려보고 오프로드를 달려보면서 하면은 또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팅이라는, 차가 의도하는 세팅이 어떤지를 제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이 주행으로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차가 과연 매력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조금 갸우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분명 이전의 모하비보다 훨씬 더 발전한 차인데 과연 최신의 대형 SUV들 사이에서 무언가 어필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이 차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4,700만원부터 5,200만원까지 하고요. 옵션을 붙이게 되면 5,000만원 중반대까지 확 올라갑니다. 이 가격은요, 수입 SUV,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외에서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한국에 들여오고 관세는 안 내는구나. 어쨌든 그런 통관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다시 운송을 해서 그리고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100% 수입차들보다 비싼 가격이에요. 물론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국산차가 좀 더 옵션이 좋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이해해요. 맞아요. 근데 글쎄요, 그렇다고 십몇 년 된 차의 질감이 남아있는 건 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영타이머를 타고 싶어서 혹은 약간 좀 클래시컬한 그런 SUV를 타고 싶어서 그런 차를 사는 거였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당장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대형 SUV 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고 가장 나한테 어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차를 사고 싶은 건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모하비가 몇 점짜리냐 라고 한다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디젤 SUV니까 가솔린 SUV들이 못 갖고 있는 효율성이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납득은 돼요. 사실 뭐 차의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이런 거보다 실제 구매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가격이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모하비 더 마스터 V6 디젤 모델을 함께 해봤습니다.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모하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차라리 모하비 괜찮아, 한번 타보면은 너도 내가 얘기한 거 이해할 거야 정도의 코멘트를 주변에서 들었었으면 뭐 예전보다 확실히 발전시키고 최신의 감성들이나 기능들을 잘 넣고, 그리고 또 오버하지 않고 딱 절절한 수준의 그런 디테일과 이런 시각적인 변화를 이뤄냈구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블러핑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 타본 가솔린 SUV들이 이거보다 나빴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